발표 안 나오면은 또 얘한테 선택하게 할게요. 예. 그, 일단 여기 증례를 보고 중요한 거는 중풍인지 중기인지를 먼저 구별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 원문을 해석을 돌려보면은 이제 증상이 중풍이 아니고 중기인 걸로 알 수 있는데 이제 두 개 가장 큰 특징이 체온이 일단 여기 보면은 체온은 차갑다고 돼 있고 중풍은 체온이 이제 좀 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갈리고 그 다음에 여기 침이나 가래는 없었고 이 부분도 중풍이랑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중풍은 침이나 가래가 많은 편이고 중기는 침이나 가래는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뭐이 상황이 뭐 다른 병은 아니고 중풍이나 중기에서만 먼저 구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특징에 의해서 중기라고 일단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이제 병증을 이제 정의하는 거는 이제 중기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응급처치법하고 뭐 사용할 수 있는 약은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약이 뭐였죠? 네, 그게 기를 이제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먼저 지금 보면은 의식이 회복되기 전에 먼저 평안을 써가지고 기를 좀 순환시켜 주면은 이게 중기도 그렇고 중풍도 그렇고 여기 분노를 표출했잖아요. 그 분노를 표출하면서 기가 울체돼가지고 뭐 갇혀 있어서 뭐 쓰러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평안을 써가지고 기를 먼저 풀어줘요. 풀어준 다음에 의식을 회복하면은 그때 이제 실증이냐 허증이냐에 따라서 실증이면은 허증이면은 팔미순교환, 실증이면은 목향기환, 뭐 이런 거 이렇게 약을 달리 쓰는데 두 번째 걸렸어. 실증이냐 응? 허증이냐를 이거야. 판단하는 거는 사실 조금 그거 어려운 것 빼. 같은데 이제 인권 빼. 여기서 환자분이 60대 여성이니까 노인인 경우에는 허증인 경우가 좀 흔할 것 같아가지고 팔미순교환을 쓰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 자, 이 친구 잘 들었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제가요? 네. 이 환자분은 실증인 것 같나요? 허증인 것 같나요? 이거는 그 노인이니까 확진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확진에 치료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네, 지금 시작했을 어때요? 훌륭한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실증, 허증이라고 하는데 허, 허증 아닌가요? 허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호의를 했을 때 실증인지 허증인지 좀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게 이게 기본적인 증상 자체가 중기에 의한 건데 이제 회복 후에 실증인지 허증인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저 친구한테 또 한번 질문하시죠. 이렇게 수업 시간 게임하면 이렇게 걸려들어요. 자, 질문 하나 또 해주세요. 이거 실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허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증일 수도 있고 확진일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질문하는 의미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뭐든지 간에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나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럼 다른 질문을 하는 게 좋겠죠? 아, 네. 그렇다면, 너무 어렵나요? 질문하는 것도 어려울까요? 어, 아까 자, 왜 실증일 수도 있고 허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죠? 이거 바탕을 보면서 실증이 확진이 파악을 해봐야 되니까 네. 예, 일단 됐고요. 일단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좀 해주시죠. 발표한 거에 대해서. 네, 마이크 갖다 주면서 하시죠. 중풍은 몸이 따뜻하고 중기는 몸이 차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요거는 뭐 저는 정답을 모르니까 제 생각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중기가
그 동의보감 저기 교수님이 올려주신 영상을 보면은 중기가 조금 더 약한 병이거든요. 금방 깨어날 수 있고 중풍은 쉽게 이제 못 일어나고 좀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온이 좀 원래 저희가 고열이 되면 좀 심히 몸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난다는 것 자체가 중풍처럼 심한 상태로 간 상태가 아닐까. 뭐 침이나 담이 많이 생긴 것도 어쨌든 물질의 이제 대사가 잘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세요. 네. 아까 그약 처방 뭐 하려고 협증일 때는, 그러니까 회복 후에는 처음에 소량합판을 쓰고, 네, 쓰고 회복하고는 협증일 때는 편미순기와 순기산을 쓴다고 하고 실증일 때는 아까 제가 봤을 때 두 개가 있었는데 사칠당에 쓴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 돌려보니까 목향한기산을 쓴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제가 요거 끌고다가 해석했었을 때는 회복 후에 7기 삼각창고 뭐 목현승기상 이렇게 세 개가 이제 해석이 됐었는데 그 제가 했던 거 다른 거를 말씀하셔가지고 아. 거기서 나온 거 보면 그거 저도 확인을 했는데 칠기탕 석창포는 그 앞에 처음에 쓰고 그 다음에 또 기혈 순환을 위해서 한번 쓴다고 저는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하고 나서 실증에 따라 허증에 따라 어떤 걸 쓸지 갈릴 때 이제 목향 뭐라 그거 쓸지 뭐 할미를 쓸지 이렇게 나뉘는다고 봤습니다. 뭐 소아병원을 비롯해서 이 많은 그 처방들이 있잖아요. 혹시 뭐 공통적인 약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주요한 약제 혹시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거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검색하면 알려주세요. 종이법 원문 요 처방 밑에 바로 처방이 나오죠. 그 알려주실 수 처방을 있는 쭉 거 보시면은 있을까요? 어떤 약재가 주로 들어간다. 자, 약재가 어떤 약재가 들어갈 걸 예측할 수 있겠죠?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재 이름이 뭐예요? 제목이. 그거는 저거고. 약재의 어떤 특징들을 물어봤잖아요. 아까 쓰는 게 뭐였죠? 아까 썼던 게 뭐였죠? 수압해온 다음에 할미, 순기산 승기산, 목향승기산,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게 승기란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럼 몰라도 승기시키는 약을 쓰면 되겠구나. 처방을 보면 딱 나오잖아요. 처방에 이 약에는 이 처방에는 승기시키는 약재가 많이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주제는 목향이었구나. 그래서 목향이라는 넣고 또 팔미면은 8개가 뭔가 몰라도 8가지로서 이런 걸 만들었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뭔지 몰라도 승기시키는 약재구나. 그 승기시키는 약재는 아직 우리가 안 배웠죠. 승기제는 저쪽 뒤에 게 있으니까 아마 뒤에 게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그런 약재들을 포함되면서 처방 구성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된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 중풍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뭐 뇌혈관이 터지던가 해서 나중에 직접적인 뭐 수술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좀 사후 회복 기간을 많이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기는 그러면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뭐 화가 나면 열이 뻗쳐서 고혈압 상태가 된다든가 그런 나중에 뭐 특이적인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시적인 증상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뭐 제가 확인한 바에만 따르면은 중기가 일단 금방 회복될 수 있는 약한 증상이긴 한데 이것도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어리면은 금방 회복될 수 있는데 노인 같은 경우에는 뭐 금방 또 중풍으로 발전할 수 있을 정도로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에 따라 다를 것 같고 또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중기에 중풍약을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을 맞게 잘 쓰면은 증상이 약했으니까 잘 회복될 수 있는데 약을 잘못 쓰면은 훨씬 안 좋아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혹시 말씀하신 중폭이랑 중기의 차이점이 그 환자한테 드러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중풍과 중기를 구별할 수 있을지 알고 있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그런 경우에. 그런 뭐 체온이나 시민 맥 이런 증상이 차이가 네, 네. 아, 그러면은 저는 이제 나와 있는 게 중풍에는 중기약을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중기약을 써보고 그 다음에 효과가 없다. 그럼 그때 중풍약을 쓸지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점 혹시 있을까요? 예, 아주 잘해줬어요. 예. 아, 이 원문 전체 한번 쭉 읽어보셨죠? 안 읽어봤으니까 다시 한번 쭉 한번 원문 읽어보세요. 원문 전체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시간 줄 테니까요. 원문 한번 쭉 읽으세요. 핸드폰 집어넣고 저 원문 읽으세요. 자, 원문 쭉 읽어보세요. 그 퀴즈 문제 있죠? 퀴즈 문제 나와 있으니까 퀴즈 문제를 보면서 무슨 이 원문에서 말하는 게 무엇인가? 번역을 그냥 시킬 거예요? 뭐 시켜도 돼요. 이거는 시켜도 되는데 원문 한번 가능하면 원문 한번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원문 읽으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해야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한 내용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왔죠. 중풍과 중기의 구분, 또 약제를 쓸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 중풍이란 것과 중기라는 것의 증상의 차이점을 좀 생각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뭐 그 구분한 것만 말했는데, 중기증이라는 것의 증상,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중기증인가? 이 원문에 좀 나와 있죠. 중기증의 증상 원문에 나와 있죠. 중기증의 증상이 뭔가 원문에 나와 있는 들 한번 누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지금 발표 안 했던 사람들. 예. 중풍은 맥이 뜨고 몸이 따뜻하며 입안에 가래와 침이 많은 반면에 중기증은 맥이 가라앉고 몸이 차며 입안에 가래와 침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증상들은 혹시 다른 거? 그 증상 말고도 중기증의 증상. 중기증이 어떤 증상이라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원문 가장 앞에 나와 있죠? 그죠? 예. 중기증의 증상 한번 누가 이야기해 주세요. 하세요. 또 앞줄 읽으면 되잖아요. 최고 밑줄. 쟤네들 말을 안 하려고들 하네. 사람이 갑자기 기뻐하면 양을 상하고 갑자기 성내면 음을 상하는데 이렇게 근심으로 마음이 울적해지면 대부분 기가 거력해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나고 의식을 잃고 입을 악물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 그러니까 원인도 말을 했죠. 이런 원인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된다. 열받아가지고서는 이렇게 막, 혼수상태도 되고, 이 경련, 아간긴급이라면은 요 하악관절, 하악관절이 이 빳빳하게 굳으면서 경련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보면은 중풍의 증상과도 거의 유사하거든요. 중풍의 증상. 중풍 증상 한번 찾아보세요. 중풍의 증상을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초기 증상만 찾으면 돼요. 일단은 이거 뇌출혈로 인해 생기는 초기 증상들. 중풍 증상, 뇌출혈로 인해 생기는 중풍의 증상, 뭐가 있나? 한번 이야기 좀 해보시죠. 찾았으면 찾은 대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한 증상도 혼수 상태가 되면서 경련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를 말을 했죠. 근데 원인이 무엇이냐 했을 때,
너무나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거나 갑자기 노하거나 하는 이런 감정의 변화로 인해서 그런 이 중풍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했는데 중풍이란 증상이랑 또 비교를 해보려면은 중풍의 증상이 대략 어떤 건가? 어떤 것이 중풍의 증상이 되느냐 하는 걸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찾았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중풍은 맥이 부하며 피부 근처에서 잘 잡히고 몸이 따뜻하고 입에 가래와 침이 많고 의식이 혼미하거나 의식이 소실한 증상이 있습니다. 예. 양방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증상인가 혹시 찾아봤나요? 내추럴일 때? 네. 양방적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내추럴 네, 됐고요. 네. 내추럴 찾아본 사람? 네. 주위가 빙빙 도는 것처럼 어지럽고 말할 때 발음이 분명치 않거나 말을 잘 못하고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하고 갑자기 심한 두통이 오거나 일어서거나 걸으려고 하면 자꾸 한쪽으로 넘어지고 의식 장애로 깨어도 깨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 이런 증상들이 저기서 말했던 증상하고 어떤 게 같은가요? 뭐가 같고 어떤 게 다른가? 혹시 좀 이야기할 수 있나요? 입에 침이 가래랑 침이 끓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의식 장애로 쓰러졌을 때 침이 끓어 있는 모습을 보았나요? 이제 뭐 혹시 같은 어. 증상 같은 거는 뭐가 있나? 아, 실신. 네, 여기 실신이 쓰러지는 거랑 똑같아요. 예, 예. 아닌가? 됐어요. 예. 자, 둘 다 중풍의 증상이나 이런 중기의 증상에서도 보면은 대부분 일단 사람이 쓰러지죠. 여기서 갑자기 사람이 쓰러진다 하면 이게 중풍인지 중기증인지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똑같이 치료하는 원칙이 같다 하면은 중기증은 중풍이든 상관없어요. 비슷한 약을 쓴다면은. 그런데 중기증에 중풍약을 잘못 쓰면은 사람이 더 손상을 크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구분해서 자, 사람이 쓰러졌을 때 보통 어떻게 하라고 해요? 응급처치할 때. 자, 사람이 넘어졌다, 쓰러졌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일반 상식에서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사람이 쓰러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과 맥박을 확인한다. 둘 다 조금 있다. 호흡과 맥박이 좀 있는데 쓰러졌다. 의식은 없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119 부르고. 정답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가 부를 수 없으니까 나는 착시하면서 119 주변 사람한테 119 좀 불러라. 기본이죠. 일단 뭐 CPR을 하게 된다면 막 내가 이걸 하면서 누구 이거 뭐 해라고 지시를 좀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나 혼자 이거 열심히 CPR 하고 있다가 119 안 부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처치할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안 되니까 119에 전화하면 119에서 어떻게 해라 뭐 하라 도움을 주는데 도움 없이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맥박이 안 뛴다면 일단 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고 맥박이 뛴다 하면은 그걸 하면 안 되죠. 맥이 뛰는데 이거 심폐소생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맥은 뛰고 정신은 없고 할 때 그때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쓰러졌다 했을 때 그 다음 단계 의식 상태는 없지만은 맥은 뛰더라. 아직 죽은 건 아니구나. 심폐소생술 할 정도는 아니구나. 라고 해서 그 다음 어떻게 또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119 부른 거 했고 나도 몰라. 그죠? 어떻게든 보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한의원에 딱 이 환자가 갑자기 쓰러졌다. 다행스럽게 진료 받기 전에 쓰러졌다. 119 불러서 보낼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내가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일단 맥을 잡으니까 맥이 좀 있고 뭐 하다 하는데 그냥 바닥에 쓰러졌으니까 그냥 여기다 딱 눕혀놔요? 뭐 어떻게 해요? 베드에 올려요? 베드에 올려요? 어떻게 올려요? 단추하고 예, 단추와 베드 같은 거 풀어주고 또 베드에 올리는데 그냥 막 내가 뛰면서 옮기고 그럼 어떻게 올려요? 베드에 여러분 힘을 합쳐서 올린다.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뇌혈관이 터졌다는 이런 경우 같으면은 머리가 좀만 더 흔들리면은 터진 게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머리하고 목은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도록 해서 최소한으로만 움직이게 해서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좀 따뜻하게 해주면서 요 손발 묶어 있는 것도 풀어주고 그런 상태까지 되고 그다음에 뭐 저희가 온다면 그렇지만 안 된다 하면은 일단은 이 상태가 어떤가를 갖다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상태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 침이 질질 흐르는다 아니다. 가래가 있다 없다 또는 뭐 눈을 치켜뜨고 막 경련이 일어난다. 경련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막 떨고 하는데 경련이 일어나면은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침대에 올렸다가 이 경련 때문에 떨어지니까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를 다 생각을 좀 해줘야 되겠죠. 경련이 너무 심하다면은 일단은 경련이 일어나면서 하다면은 이 뇌압이 너무 올라간 상태니까 갑자기 이 출혈된 이런 상태라고 보고 그때 출혈 상태를 좀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뭐 한의학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침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의한 부위에 침을 좀 놔주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 경련을 하면서 혀를 깨무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이 뇌압이 너무 높아지다 보면은 토하게 돼요. 토한 걸 갖다가 또 의식이 없다 보니까 삼켜요. 토하고 토한 걸 이렇게 가만히 놔서 삼키고 하니까 이 삼킨 것 때문에 이게 또 위장으로 내려가면 별 문제가 아닌데 폐로 들어가면은 또 뭐 폐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심각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 중풍이나 이런 의식 없는 환자다 하면은 일단 반드시 눕힌 다음에 고개를 옆으로 좀 돌려주고 막 하고 돌리죠. 고개를 옆으로 돌려야 하니까 팍 돌리고 막 이렇게 해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더 죽이는 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 고개를 돌려도 좀 너무 뭐랄까 갑자기 돌리지 않게 이 머리에는 가능하면 영향을 최소로 하루 돌리면 해주면서 좀 돌려주거나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거의 그 정도 하면 이제 웬만한 게 할 수 있는 건 다 됐고 한의원이라면은 이제 거기에 응급 처치할 수 있는 혈자리들 일단 가장 필요한 거는 십선혈 손끝에 있죠. 손끝에다가 좀 피를 빼주는 거 그다음 뭐 백회 인중 같은 이런 데다가 침을 좀 놔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 정도까지 가면 된다고 보는데 이 중기증과 중풍증 같은 경우는 중기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잠시 뭐 길어야 30초 뭐 이 정도 막 했다가 멀쩡하게 깨요. 그런 경우가 거의 중기증이라고 해야 되고 그 이후까지 계속 진행된다 하면은 거의 뭐 중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기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히스테리 발작이라고 보면 딱 좋아요. 내가 이거 굉장히 좋은 거, 야,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자꾸 못 갖게 해요. 거기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확 넘어지는 거죠. 쓰러지는 거죠. 옆에서 막 하면서 얘가 이것 때문에 그러나 너 이거 줘야 되겠다 뭐 이런 소리 의식 없는 중에 들리면은 빨리 깨요. 그래서 빨리 줘. 뭐 이렇게도 하는 것처럼 중기증과 중풍증 같은 경우는 증상이 유사해요. 쓰러져서 쓰러지고 경련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일단 요거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는 판별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침 얘기를 했는데 침보단 가래. 이 중풍인 경우에는 가래 끓는 소리가 속에서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런 중기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히스테리 발작 이런 경우에서는 그런 소리가 거의 안 난다라고 보고 뭐 침이 난다, 손발이 차다, 덥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문서를 썼던 이 문장에서는 그렇게 손이 차다, 덥다 뭐 이렇게 나눴는데 임상에서는 그렇게까지 구분은 그건 큰 의미 없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다라고 보고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중풍이란 증상과 중기란 증상, 중기증이 그럼 무엇이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떻게 발생하느냐는 이런 걸 갖다가 좀 생각하고 이 중기증과 중풍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 중기증에서 대해서 아까 원인도 말했고요. 그다음 증상도 얘기를 했고 이랬을 때 보통 여러분들이 뭘 쓴다 했죠? 수합상원을 쓴다 했죠? 원문에 읽어보면 그것 말고 다른 걸 쓴다 했죠? 얘기했죠?
얘기했잖아요, 아까. 아까 뭐 쓴다 했어요, 다른 거. 네. 네, 생강탕 같은 약을 먼저 쓴다 했는데, 생강탕을 구체적으로 쓸 이유가 있느냐? 만병해춘에서요. 만병해춘에서 쭉 가다 보면은, 선용, 강탕, 반구, 생호, 목형승비산 같은 걸 쓴다 해서, 초기에 먼저 생강탕을 갖다가 생강탕을 떠 넘겨줘서 좀 이 증상을 회복시킨다 했는데, 차지기 때문에 뭐 생강을 사용한다. 라는 뭐 그런 말도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생강탕을 쓰는 것이 과연 맞을까 싶은데, 하여튼 요 만병해춘에서는 생강탕을 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목병승비산 같은 이런 약을 쓴다라고 해서 처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놨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수화평연이나 칠기탕, 흡창포 같은 이런 걸 쓴다라고 해서, 요거는 본사방에서 말한 것과 그다음에 요 만병해춘에서 말한 것이 약간씩 달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증상, 저런 증상,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마다 사용될 수 있는 약제들이 좀 달라졌다. 또 동의보감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이 전혀 다른 사람들 걸 갖다가 끌어와서도, 이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고 이것도 의미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 다 쓰겠다. 그래서 동의보감 원문에 본사방에 나온 처방과 만병해춘에 나온 처방, 의학인문, 의감에 나온 처방들을 갖다가 다 인용을 해서 썼다는 거죠. 동의보감 전체 구성되는 것들이 이렇게, 허 선생님이 봤을 때 이것이 가장 맞는 것 같다라고 싶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왔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생강탕, 그 다음에 소화평원 같은 이런 약을 써서 일단 구한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중기증, 중풍증, 일단 증상 차이를 갖다가 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 있는데, 중풍증 같은 경우에는요, 또 일괄성으로 오는 중풍이 있어요. 한 2, 3초. 깜빡해서, 뭐 이러다가 갑자기 깨는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괄성 뇌허혈증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된 거니까 다음에 또 이런 증상이 올 확률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가끔 뭐 그 1, 2초 사이는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는 거죠. 그렇게 깜빡하는 이런 것이 있다면은 앞으로 중풍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니까 뭐 좀 잘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고, 어떤 이 생활 습관 어느 정도 좀 개선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좀 일괄성으로 오는 거랑 이 중기증이랑 보면은 외형적인 증상 비슷하죠. 깜빡했다가 깨어나고 하는 거 똑같죠. 바로바로 깨는 일을 보면 똑같고 한데, 중풍과 중기증 이렇게 해서 좀 구분해주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된다. 되겠고요. 그래서 종이방 개념에 따라 정의하라 했을 때, 가족 간의 갈등 등 격한 분노를 표출하다. 또 노하는 거, 화가 너무 심한 것이죠. 폭로상음한다. 어떤 요 부분, 폭로상음하여서 침이 흐르고 혼색하여 혼수 상태가 되고 아강긴급하게 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가장 위에서 이렇게 해줬고요. 그러면서 현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체온은 차갑고 뇌근 침하고 입안에 침이나 가래는 없었고, 가래가 없다는 거, 가래가 있냐 없냐, 요걸로써 뭐 중풍이냐 아니냐 좀 구분할 수 있는 좀 특징적인 증상인 나머지는 그냥 일상적인 중풍에도 다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증상들이고요. 비록 탈진 상태이나 의식은 점차 회복되었다. 의식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었어요. 중풍 같은 경우는 그 회복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좀 심한 경우는 뇌출혈 같은 경우는요, 내가 머리가 아프고 이상하다면서 내가 병원 응급실을 가요. 찾아서, 걸어서. 딱 갔는데 계속 머리에서는 계속 그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중풍이 굉장히 크게 오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환자가 그걸 느껴서 빨리 병원에 갔으니까 그나마 더 크게 번질 걸 갖다가 어느 정도는 좀 시간을 좀 단축시킨 것이죠. 일단 집에서 그렇게 딱 됐다 하면 어떻게 돼요? 집에서 119 부르고 뭐 하고 하면은 시간이 좀 그만큼 더 지체가 되죠. 근데 바로 이렇게 병원에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게 되겠죠. 그래서 갑자기 머리 아프거나 뭐 이런 것들이 심하게 온다. 전체가 좀 몸이 좀 이상하다 할 때는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응급실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풍에서 자, 중풍은 다 불능치. 치료하기 이제 어렵죠. 완치라는 건 없죠. 중풍은. 후유증은 반드시 남아요. 그런데 중기증 같은 경우는 잠시 깬다. 바로 깨게 된다라고 했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중기와 중풍에 대한 차이를 갖다가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서 중기증, 중풍증을 이 노인이나 젊은 사람 이렇게 비교해서 노인에서는 중풍이 많이 올 수 있고 젊은 사람한테는 중기가 더 많이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옛날 얘기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중풍이라 하면은 어땠어요? 다 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 왔죠. 그래서 1970, 80년대 이때 용어가 성인병이라는 용어 썼잖아요. 고혈압, 중풍, 당뇨 뭐 이런 걸 갖다가 성인병이라 썼어요. 성인들한테 오는 병이다. 라고 했는데 요즘 그런 병들이 성인한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 생활습관병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 고지혈증 아니고 하여튼 뭐 대사증후군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름이 점점 변해 나간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노인들한테 중풍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노인한테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고 젊은 층에서는 이 중풍보다는 중기증이 더 많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중풍과 중기를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거는 요즘에 와서는 저 문장이 별 의미가 없게 되는 이런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기의 허한 경우에서는 팔배승계를 쓰고 실한 경우는 사칠당을 쓴다. 아까 중기의 허실을 말했죠. 둘 다 있죠. 허증일 때, 실증일 때. 그래서 허증일 때는 팔미승계한, 실증일 때는 사칠당 같은 걸 사용한다. 라고 해서 이걸 뭐 중풍과 중기가 어떤 게 허증이 어떤 게 실증이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중풍에도 허실로 구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 중기증에서도 허실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어떤 거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내가 환자를 보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허증이다 실증이다 이걸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뭐 이렇게 저 허증이다 실증에서 허증이니까 만병 어디야? 의학인문에서 중기의 허한 경우 팔미승계한 실한 경우 사칠당 쓴다 했잖아요. 그 의학인문에서 과연 중기증에서 허증과 실증을 구분했느냐? 그거는 한번 그 의학인문을 좀 찾아보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정도 썼으면 의학인문에서 중기증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자세히 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 그냥 탈감전증 하면서 음양표리 한혈허실 이건 아니고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뭐 허증이냐 실증이냐 이걸 구분한 거겠죠.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 이 중기증이 온다 했을 때 어떤 이 중기증이라 했을 때 중기증의 원인 아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과다 스트레스라고 보면 되겠죠. 너무 심각한 스트레스로 뭐 감정의 변화가 있고 그로 인해서 내 기운이 갑자기 확 막혀버리는 이런 상태니까 그러면서 열이 나느냐 또는 열이 안 나느냐 뭐 이런 상태에 따라서 한열로 나눠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나타날 때 이 발작할 때의 증상은 거의 비슷하죠. 의식 없이 경련이 일어나고 하면은 경련이 일어나는데 열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열이 나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이 사람의 상태가 맥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어떤 상태일 건가 그걸 판단해서 내가 거기에 맞는 허실에 맞는 처방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뭐 허실, 한혈허실, 뭐 어떤 변증이란 이런 부분들은 그 환자의 상태를 갖다가 내가 딱 봤을 때 어떤 것이다. 이걸 내가 판단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뭐 제시를 제대로 안 해놨으니까 이렇게 제시한 것이 없으면은 내가 다 이걸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병증이든 보면 다 똑같이 그렇게 되니까 아마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중풍과 중기에 대한 관련되는 이런 나름대로의 증상들, 부분들 이렇게 좀 해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일단 오는 경우, 그러니까 우황청심환을 먹여야 되겠다. 요즘 우황청심환은 뭐 옛날과는 달라서 큰 효과가 없죠. 약국 가서 3,000원짜리 우황청심환 먹으면 아무 효과 없어요. 우황청심환 하는데 솔직히 우황 맛도 못 봤죠. 우황이 들어가면 그 가격이 얼마인데 거기에 3,000원으로 약을 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즘에 와서 약국에서 한 우황청심환 뭐 이런 거는 그냥 일반 좀 옛날에 소화병을 먹던 그 정도로 먹어도 될 거예요. 근데 그 효과가 좀 너무 이 성분이 제대로 들어가서 좀 강력한 성분을 발휘하는 이런 것들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약국에서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싸게 파는 이런 약재들은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그런 약을 쓰고 먹고 싶다면은 어쩔 수 없이 비싼 걸 먹여야 되겠죠. 비싸면 아무래도 이 좀 유효 성분이 좀 더 많이 들어갔을 확률이 크다라고 보니까 그렇게 좀 해주고 한의원소도 만드는 것들도 또 너무 싸면은 중요한 것들이 또 안 들어갔을 확률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진약 같은 거 만들어 팔면서도 어떤 사람도 유난히 싸게 하죠. 그런 경우는 두 가지예요. 공진단에 들어간 약재들 몇 가지 약재 들어가서 한 6, 7개 들어가잖아요. 거기다가 나는 좋은 약을 쓴다고 하면서 6, 7개에다가 다른 약들은 다 집어넣어요. 그럼 분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10전대포상 재료를 거기다 딱 집어넣었다. 공진단 1kg에다가 10전대포상 되는 재료 1kg 더 집어넣었어요. 그럼 알약을 몇 개 만들 수 있죠? 공진단 하나에 뭐 10g이다 했으면은 1kg에서 몇 개 만들 수 있죠? 거기다 10전대포상 집어넣어서 2kg 되면은 200개 만드는 거죠. 그럼 계속 나오죠. 그럼 약값을 싸게 할 수 있겠죠. 싸게 하면은 그만큼 이 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양 같은 이런 약재가 들어가는데 과연 얼마나 제대로 들어갔느냐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필요한 이런 부분이어서 그 약재가 좀 싸다 하면은 좀 일단은 의심을 해봐야 되고 또 그렇게 따지면 본방이 가장 좋죠. 뭐 이런 처방에다가 좋은 약이라고 해서 뭐 더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가격은 따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여기서도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중풍과 중기라는 이런 두 가지 증상, 병증을 갖다가 감별해야 되는 이런 감별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가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서 여기서 이 중기증이 무엇인가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중기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개념을 앞에서 증상만 쭉 이야기했고 만약에 이 문장이 없었으면은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중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전혀 없죠. 요걸 주고서는 인공지능한테 답을 시키면은 중기라고 답을 딱 줘요. 그런데 요거 없이 위에 것만 딱 주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쉽게 표현하면 기절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요 문장이 있냐 없냐를 갖다 찾아내는 이런 부분들. 아마 나중엔 여러분들이 국가고시 볼 때는 이게 혹시 저 위에 것만 딱 나오면서 이거 가지고서는 이럴 때 어떤 창을 써야 되냐 하는 식으로 국가고시 문제 나오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한번 공부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필요 있고요. 아마 좀 더 지나면서는 요 밑에 문장이 없어지고 그냥 이 증례 주고서는 이 증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라. 이렇게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됐고 뭐 질문사항 있을까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시험들 잘 보시고요. 자, 수고들 했어요.